이 사람을 당장 끌어내라. 어의 수석 황진사의 목소리가 대전 복도에 쨍하고 울렸습니다. 건방지게도 어디서 나무꾼 따위가 어가의 약을 논한단 말이냐? 차가운 겨울 바람이 궁궐 돌담을 타고 흘러내리던 그날 오후, 한 사내가 대전 문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무명 저고리에 집신을 신은 그 사내는 등에 무언가를 꽁꽁 묶어 메고 있었는데 헝겊 사이로 삐죽 솟아나온 것은 그저 흔해 빠진 배며 잘과 말려놓은 도라지 뿌리 한 줌이었습니다. 내관들이 달려와 사내의 팔을 낚아채며 마당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놔주시오! 소인이 전화를 뵙게만 해주신다면. 어디서 감히 전화를 걸어내? 이 미친놈이 어디서 온 것이냐? 내관 하나가 사내의 뺨을 후려쳤고 사내는 그대로 차가운 돌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흙투성이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볼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인의 이름은 돌세라 하옵니다. 강원도 산골 나무꾼이옵니다. 소인은 전하의 기침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내관들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또 다른 기침 소리가 쿨럭쿨럭 쿨럭쿨럭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한 번 시작되면 좀처럼 멈추지 않는 폐부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듯한 처절한 기침이었습니다. 내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돌쇠는 그 기침 소리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도 저러셨지. 저러다 돌아가셨지. 자, 이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어느 왕의 치세 16째 해였습니다. 그 해 가을부터 전하께서는 가벼운 기침 증세를 보이셨는데 처음에는 환절기 탓이려니 하였으나 겨울이 깊어질수록 증세는 나빠만 갔습니다. 이른 아침 대전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에 궁인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왕세자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이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최고의 산삼, 백두산 영지버섯, 녹용, 웅담, 우황, 진기한 약재란 약재는 모조리 탕전실로 들어왔습니다. 전하, 이번 탕약은 다릅니다. 30년 이상 자란 산삼에 천산갑의 비늘을 더하고 봉황산 약수로 달인 것이옵니다. 그러나 전하의 기침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탕약을 마실수록 속이 거북하고 입맛이 없어져서 전하의 옥체는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어이들 사이에 눈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석 어이 황진사는 조정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왕실을 모신 의원 집안 출신으로 나이 50에 비단옷을 걸치고 궁궐 안을 활보하는 인물이었지요. 나의 처방이 틀렸을 리가 없다. 전하의 생활 습관이 문제인 것이다. 황진사는 전하의 기침이 낫지 않는 것을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항상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전하께서 수라를 너무 일찍 드시옵니다. 전하, 침소가 너무 건조하옵니다. 전하, 지나치게 서책을 가까이 하시옵니다.
전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전 마마의 친정에서서 한 방문이 올라왔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사는 나무꾼이 있는데 노모의 천식을 배와 도라지와 꿀로 고쳤다는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와 도라지라니 우습지도 않구나. 황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하께 어찌 나무꾼 따위에 민간 처방을 올린단 말이오. 의원의 체면이 뭐가 되겠소. 그러나 왕세자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미천한 방법이라 해도 부왕의 병이 낫기만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처방이 아니겠느냐. 세자의 명으로 사람을 보내 돌쇠를 한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강원도 평창 산골,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깊은 골짜기에 돌쇠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허름한 흙벽집이었습니다. 돌쇠는 26살 총각으로 아비는 일찍 여의고 홀로 어머니를 모시며 나무를 해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갑순 씨는 이미 60이 넘은 노인이었는데 5년 전부터 천식이 심해져 겨울만 되면 밤마다 기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의원 선생을 모셔왔습니다. 마을에서 제법 안다는 의원을 불렀더니 약재값만 잔뜩 받아 챙기고는 차도가 없어도 모른 척이었습니다. 다음 의원을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삼탕을 써야 합니다. 약재를 모아 오시면 제가 다려드리리다. 돌쇠는 빚을 내어 약재를 샀지만 어머니의 기침은 오히려 더 심해졌고 의원은 그런 돌쇠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약은 내가 썼는데 약발을 못 받는 건 환자 몸이 문제 아니겠나. 그 뒤로도 3명의 의원이 더 다녀갔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돌쇠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 폭설을 만나 길을 잃었습니다. 해가 지고 바람은 매서웠는데 다행히 산중 암자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스님,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만 신세를 지게 해주십시오. 암자에는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노승 한 분이 홀로 계셨습니다. 노승은 군말 없이 돌쇠를 들이더니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찻잔에서 달콤하고도 구수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스님, 이 차는 무슨 차입니까? 어디서 이런 향이 나는지요? 노승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를 달인 것이요. 도라지 뿌리를 함께 넣고 굴을 한 숟가락 떨어뜨렸소. 배를요? 그것이 약이 됩니까? 몸속 열을 내리고 배를 촉촉이 적셔주는데 이만한 것이 없지요. 겨울철 기침과 가래에는 천하제일의 명약이요. 돌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스님, 소인의 어머니가 오래도록 기침과 천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것이 듣겠습니까? 노승은 잠시 돌쇠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가 말라가는 것을 막는데 가장 좋은 것은 제철에 나는 흰 열매요. 배는 폐를 적시고 도라지는 길을 열어주고 굴은 염증을 삭혀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약재가 아니라 정성이요.
않고 기억하시오. 그날 밤 노승이 일러준 대로 돌쇠는 배를 구해다가 속을 파내고 도라지와 꿀을 채워 약한 불에 2시간을 푹 구워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입맛이 없다며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들아, 내 몸은 약이 들질 않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어머니, 그냥 한 모금만 드셔보세요. 달고 맛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못해 한 모금을 드셨을 때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달구나, 부드럽구나. 그날 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어머니가 밤새 한 번도 기침을 하지 않고 오래간만에 새벽달 울음소리까지 주무셨습니다. 열흘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마당에 나와 몽당 위에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 몸이 살아나는 것 같구나. 돌쇠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기침 앓던 이웃집 할머니에게도 해드렸더니 차도가 있었고 기관지가 약한 서당 훈장의 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문은 군청 소재지로 퍼지고 그것이 한양까지 닿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자의 명을 받은 내관이 평창 산골까지 내려와 돌쇠를 한양으로 데려갔습니다. 돌쇠는 생전 처음 말을 타보고 생전 처음 한양 땅을 밟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돌쇠 앞에 거대한 궁궐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궁궐로 들어서는 순간 돌쇠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어이 수석 황진사가 양반들을 이끌고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뭐냐? 나무꾼이 어의원을 드나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황진사의 눈에 노골적인 경멸이 담겼습니다. 저것이 들고 온 것 좀 보게. 배라니? 배 몇 알이 산삼보다 낫겠나? 세자 마마가 그런 하잘것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셨다니 참으로 한심하구나. 주변에 있던 내관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나무꾼 의원 납셨어. 배숙으로 전하를 치료한다고. 그럼 우리도 과일 장수 불러올까? 돌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집신을 신은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며 참아보려 했지만 주먹은 자꾸 떨렸습니다. 황진사가 돌쇠의 보따리를 한 발로 걷어차며 말했습니다. 네, 어미의 기침이 나은 것은 기가 세서가 아니라 그냥 나이 들면서 나은 것이다. 이 무식한 것아. 그 말에 돌쇠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소인의 방법이 맞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쓰시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소인의 어머니를 욕되이 하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황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건방진 놈이 당장 끌어내라. 곤장 10대를 쳐서 그 버릇을 고쳐놓아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다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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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럭. 이번에는 한 번 시작하고 나서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황진사의 얼굴빛이 흰빛으로 변했고 그는 황급히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꿇어앉은 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전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발.
황진사가 다시 달려와 전하께 새로운 탕약을 올렸습니다. 웅담에 사향을 더하고 3일을 달인 귀한 탕약이었습니다. 전하가 한 모금 마시더니 그대로 얼굴을 찡그리셨습니다. 쓰고 거북하다. 어찌 약은 달여올수록 더 쓴 것이냐? 황진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부디 참고 드시옵소서. 이것을 열흘만 드시면 반드시 쾌차하시오리이다. 그러나 그 다음 날도 전하의 기침은 나아지지 않았고 대전에는 좋은 약재들에 쓰고 무거운 냄새만 가득 쌓여갔습니다. 왕세자는 매일 문 밖에서 기침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황 의원, 정말 이 방법밖에 없소? 부왕의 안색이 갈수록 나빠지는데. 황진사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세자 마마, 의술이란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옵니다. 아직 충분히 기다리셔야 하옵니다. 세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한 내관이 소곤거렸습니다. 세자 마마, 그 나무꾼이 아직 대기소에 남아 있사옵니다. 묶여서 곤장을 맞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돌려보낼까요? 세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직접 만나보겠다. 세자가 대기소에 들어서자 돌쇠가 황급히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엎드렸습니다. 죄인 돌쇠, 세자 저하를 배웁니다. 고개를 들라. 세자가 천천히 돌쇠 앞에 앉았습니다. 젊은 세자의 얼굴에는 오래 묵은 걱정의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내 어미의 병을 어찌 고쳤는지 내게 직접 말해보아라. 돌쇠는 조금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습니다. 산에서 폭설을 만난 일, 노승에게 배와 도라지와 꿀 이야기를 들은 일, 어머니께 처음 드렸을 때의 일, 그리고 기침이 멈추던 날 밤 이야기를 세자는 내내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전하의 기침과 내 어미의 기침이 같다고 보느냐? 돌쇠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소인은 의원이 아니라 감이 같다. 다르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전에서 나오는 기침 소리를 들으니 마른 기침에 쇳소리가 섞인 것이 어머니가 심하실 때와 많이 닮았습니다. 폐가 마른 것입니다. 마른 폐에 쓴 약을 더하면 오히려 더 마르게 됩니다. 세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황 의원은 그것이 틀렸다 하는데 황 의원 어른이 소인보다 훨씬 많이 하시는 분이옵니다. 소인은 다만 어머니를 고친 경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은 거짓이 아니옵니다. 세자는 한동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히 의원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됨됨이를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가져온 것을 보여라. 돌쇠가 등에서 보따리를 내리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커다란 배에 5알, 희고 통통하게 마른 도라지 뿌리, 옹기 작은 단지에 담긴 산꿀, 그리고 작은 놋그릇 하나. 세자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배와 꿀이라. 세자가 배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희고 탐스러운 배에서 맑은 과즙 냄새가 났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만드는 것이냐? 배의 꼭지를 따고 속을 파낸 뒤 도라지 뿌리와 꿀을 채워 넣고 뚜껑을 덮어 약한 불에 2시간을 고아냅니다. 그러면 배 안에 맑고 달콤한 즙이 고이는데 그것을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이름하여 배숙이라 하옵니다. 2시간이면 오래 걸리는구나.
정성이 곧 약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서두르면 약이 되지 않습니다. 세자가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부왕께서 오래 앓고 계신다. 어이들의 고가 약재가 오히려 위와 장을 상하게 한 것 같다. 내 방법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때 문이 열리며 황진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세자가 돌쇠와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낯빛이 변했습니다. 세자 마마, 이 자는 불순한 자입니다. 의술도 없는 나무꾼이 어의원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사옵니다. 제발 물리쳐 주시옵소서. 세자는 느릿느릿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 의원, 예, 마마. 부왕의 기침이 얼마나 되었소? 황진사가 굳었습니다. 그것은 석 달이 되어 갑니다만 3달 동안 호전이 없었소. 그것은 전하의 체질이 3달 동안 낫지 않고 어이들의 처방을 받으며 오히려 전하의 수라가 줄었소. 내가 의원은 아니오나 그것이 올바른 방향인지는 모르겠구나. 황진사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렇다고 나무꾼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세자 마마, 이것은 체면의 문제가 아니옵니다. 만약 전하의 옥체에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세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황 의원, 지금 부왕의 옥체를 내세워 협박하는 것이오? 황진사가 당황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마. 소신은 부왕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것이라면 내가 직접 먼저 맛을 보겠소. 이것이 독이라면 나부터 해를 입을 것이니 그것이 걱정이오? 황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자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야, 예, 저아, 오늘 밤 안으로 배숙을 한 그릇 만들 수 있겠느냐? 돌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소인의 목숨을 걸고 만들겠습니다. 궁궐수라간 한 귀퉁이에 작은 화로 하나가 놓였습니다. 돌쇠가 배를 씻고 꼭지를 따고 속을 파낼 때 황진사의 측근 내관 2명이 양옆에 붙어 서서서 손 하나하나를 감시했습니다. 속을 너무 많이 파면 안 된다. 꿀은 어디서 온 것이냐? 도라지는 독이 없는 것이냐? 가진 트집을 잡았지만 돌쇠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던 그 마음으로 매를 파내고 도라지를 잘게 썰어 꿀과 함께 채워 넣은 뚜껑을 덮어 불 위에 올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서서히, 아주 서서히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라간 상공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향이냐? 참 구수하고 달콤하구나. 내관들도 어느새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돌쇠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배 안에 맑고 황금빛이 도는 따뜻한 즙이 그득히 고여 있었습니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녹그릇에 따르자 그 향이 수라간 전체에 퍼졌습니다. 먼저 세자, 저하께. 세자가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달고 부드럽고 따뜻하구나. 마치 안에서부터 적셔주는 것 같다. 세자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전하께 올리겠다. 황진사가 달려와 막으려 했지만 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전으로 들어간 세자가 직접 배수 그릇을 받쳐 들고 전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는 침상에 기대어 계셨습니다.
야위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아직 맑았습니다. 세자이냐? 아바마마, 소자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한 모금만 드셔보시옵소서. 전하가 의아한 눈으로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배즙이냐? 배숙이라 하옵니다. 강원도 산골에 사는 효자 돌쇠가 어머니의 천식을 고친 방법이옵니다. 황진사가 아는 방법이냐? 세자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바마마, 나무꾼의 방법입니다. 전하가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나무꾼의 방법이라. 전하가 천천히 손을 뻗어 그릇을 받아 드셨습니다. 한 모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달구나. 또 한 모금, 따뜻하고 부드럽다. 오랜만에 약이 달다. 그날 밤 전하는 배숙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주무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대전에서는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관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첫날에는 다들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도 사흘째도 전하의 아침 기침 소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을 때 전하가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창을 열라 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떠하냐? 맑고 차갑사옵니다, 전하. 바람이 차도 괜찮을 것 같구나. 열흘이 지났을 때 전하는 편전에 나와 신하들을 만나셨습니다. 기침은 거의 사라지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조정 신하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전하, 쾌차하신 것이옵니까? 그러하다. 오래간만에 온몸이 가볍구나. 전하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그때서야 황진사가 어가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신이 마땅히 옥체를 완쾌시켜 드렸어야 하는데 석 달 동안 그러지 못하여 진심으로 죄송하옵니다. 전하가 천천히 황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황 의원, 예, 전하. 경이 올린 탕약들이 다 비싼 것들이었지. 그러하옵니다. 전하, 최고의 약재들로 최선을 다하였사옵니다. 그러나 낫지 않았어. 황진사가 땅에 이마를 붙였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전하. 과인이 경에게 묻겠소. 배와 도라지와 꿀이 어찌하여 산삼과 웅담보다 나에게 더 잘 들었겠소. 황진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황진사는 50평생 익힌 의술의 이름으로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비로소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소신이 배운 의술은 귀한 것이 좋다는 전제 위에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전하의 몸에 필요한 것은 촉촉함이었는데 소신은 더 강한 것, 더 진한 것만 찾아싸웁니다. 소신의 학식이 소신의 눈을 가렸사옵니다. 전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돌쇠를 불러라. 돌쇠가 대전으로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남루한 무명 저고리에 집신을 신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전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소인 돌쇠, 전하를 배웁니다. 전하가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그저 산에서 나무를 하며 살아온 사람의 투박하고 정직한 얼굴. 전하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과인의 병을 고쳤구나. 전하, 소인이 고친 것이 아니옵니다. 배와 도라지와 꿀이 고친 것이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스님이 계신 것이며 가장 큰 것은 전하의 옥체가 스스로 회복하신 것이옵니다. 전하가 잠시 그 말을 되새기셨습니다. 과인이 여러 해 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의 삶을 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생각해보니 과인은 배 한 알의 이치도 제대로 몰랐구나. 조정 신하들이 침묵했습니다. 가장 흔한 것에 가장 깊은 이치가 있고 가장 귀한 것만 찾다 보면 눈앞에 진실을 놓치는 법이지. 전하가 돌쇠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돌쇠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돌쇠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전하, 소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옵니다. 말해보아라. 소인의 어머니는 아직 산골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어머니 곁에 있는 것이옵니다. 전하, 부디 소인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황진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세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하가 크게 한 번 웃으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들리는 전하의 웃음소리에 대전안이 환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과인이 온갖 벼슬과 재물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소원이냐? 전하, 소인은 벼슬자리가 없어도 어머니와 함께라면 족합니다. 전하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현명한 놈이로구나. 좋다. 내 소원대로 하여. 그러나 과인도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시옵니까? 내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강원도 평창 그 고을에 땅 30마지기와 집 한 채를 내리겠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편히 드실 수 있도록 해마다 궁에서 배와 꿀을 보내주겠다.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하가 황진사를 돌아보셨습니다. 황의원. 황진사가 엎드렸습니다. 예, 전하. 경은 앞으로 이 돌쇠에게 한 가지를 배워야 할 것이다. 황진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혹감과 수치스러움이 교차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인 말씀이시옵니까, 전하? 모른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원의 용기이니라. 경은 석 달 동안 낫지 않으면서도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이 과인의 병을 더 오래 끌게 했느니라. 황진사가 이마를 바닥에 짚었습니다. 전하, 송구하옵니다. 소신이 크게 배웠사옵니다. 전하가 다시 돌쇠를 보았습니다. 돌쇠야,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문안 여쭙고 이 나라 어딘가에 오늘과 같이 고통받는 백성이 있다면 내가 아는 그 정성을 나누어 주어라. 돌쇠가 다시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전하의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황진사는 스스로 어의 수석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이후 민간 의술을 공부하며 가난한 백성들에게 무료로 약을 나누어 주었고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는 채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병이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좋은 약이니라. 돌쇠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하께서 내리신 땅에 집을 짓고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해마다 궁에서 배와 꿀이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돌쇠 집 마당에 모여 함께 배숙을 만들어 나누어 먹었습니다. 기침 앓는 노인들에게 나누고 목이 아픈 아이들에게 한 그릇씩 떠주고 환절기마다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돌쇠의 어머니 갑순 씨는 그 뒤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눈 쌓인 겨울 아침, 마당에서 아들과 나란히 앉아 배숙 한 그릇씩을 손에 쥐고 따뜻한 김이 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약이란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흰 눈이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전하께서 승하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린 어약이 있었으니 그것은 산삼도 웅담도 아닌 달콤하고 따뜻한 배숙 한 그릇이었다고 역사는 전합니다. 전하는 그 배숙을 마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정성이 담긴 것은 이렇게 따뜻한 것이야. 여러분, 나무꾼 돌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비싼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눈앞의 진실을 지나쳐 왔을까요? 배 한 알, 도라지 한 뿌리, 꿀 한 숟가락, 그리고 2시간의 정성. 전하의 기침을 고친 것은 이 소박한 것들의 조합이었고 그 조합을 가능하게 한 것은 어머니를 사랑한 한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진정한 보약은 값비싼 약재가 아니라 제철 음식과 정성입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며 남을 위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복을 내려준다는 것을 돌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환절기 기침이 나신다면 달콤한 배숙 한 그릇 끓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배를 씻어 속을 파내고 도라지와 꿀을 채워 약한 불에 2시간 서두르지 마세요. 정성이 곧 약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왕의 기침을 멈추게 한 산골 효자의 하얀 보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키와 끝에 머물고 얼어붙은 땅 위에 무릎 꿇은 간절함 누구를 위한 걸음이
떨리는 두 손에 담아낸 작은 불씨 투박한 그릇 속에 피어나는 하얀 김 아픈 숨소리를 잠재울 단 하나의 정성이 되어라 달콤하게 녹아내려라 그대 아픈 가슴에 눈물 대신 고여있는 황금빛 위로요 하나는 임금님께 하나는 어머님께 이 겨울을 녹이는 따스한 마음이여라 화려한 비단도 높은 벼슬도 아닌 오직 그대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뱃속을 파내어 꿀을 채우고 밤새워 지켜낸 기다림의 시간들 닫혀있던 창문이 활짝 열리고 마당에 내려앉은 햇살처럼 왕의 얼굴에도 어머니의 주름에도 다시 봄이 찾아오네 달콤하게 녹아내려라 그대 아픈 가슴에 눈물 대신 고여있는 황금빛 위로요 하나는 임금님께 하나는 어머님께 이 겨울을 녹이는 따스한 마음이여라 눈이 내리네 소복이 쌓이네 그대 미소 닮은 달콤한 향기만 남기네